글로벌 링크 본사의 구내식당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7시도 되기 전에 출근해 벌써 부엌에 서 있었죠. 이른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쓱싹쓱싹 빠르고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세월이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정자 이모님, 굿모닝. 젊은 신입사원 준호가 활기찬 목소리로 부엌을 빼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싱긋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굿모닝. 우리 준호씨, 오늘도 일찍 왔네? 오늘 김치 있어요? 준호는 수줍게 물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로 총총 걸어가 작은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너만 주는 거야. 시크릿. 그녀는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식당은 점차 직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특선데이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직원들이 아침부터 일찍 줄을 서서 기다렸죠. 냄새만으로도 입맛을 돋우는 불고기와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향기가 식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20년 전 50대 나이에 이 식당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새 직장이 필요했고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의 소개로 운 좋게 대기업 식당 일자리를 얻었죠. 이모님, 오늘도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최고. 또 다른 직원이 엄지를 척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녀의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박정자 할머니가 특히 아꼈던 사람은 기획팀의 이현우 대리였습니다. 현우 대리는 2년 전 이 회사에 입사한 후 매일같이 정자 할머니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끝내주네요. 정자 할머니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 대리, 어서 와요. 오늘은 특별히 청양고추를 좀 더 넣었어. 매운 건 괜찮지? 당연하죠. 할머니 김치찌개가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외국인 직원들도 잘 먹던데 진짜 신기해요. 처음엔 다들 맵다고 난리였지. 근데 이젠 더 매운 걸 찾는다니까. 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면 고향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죠. 그래서 더욱 자주 정자 할머니를 찾았고 종종 그녀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식당 직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정자 이모였고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애정과 존경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그녀는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손짓,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로 말입니다. 때로는 언어보다 더 강력한 소통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강민혁 팀장이 부임한 날부터였습니다. 화창한 월요일 아침, 식당 직원들은 갑자기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혁 팀장, 새로운 식당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그는 34살로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미 회사 내에 쫙 퍼져 있었죠. 강민혁 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식당은 크게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의 빠른 한국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동료가 슬며시 통역해 주었죠. 앞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메뉴 최적화. 둘째, 인력 구조 재편성. 셋째, 작업 프로세스 현대화.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 재편성이라는 단어에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글로벌 기업이지 한국 식당이 아닙니다. 현재 주 2회 진행되는 한식 특선데이는 주 1회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강민혁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정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강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혁 팀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멸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팀장은 매일 아침 식당을 순찰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특히 나이 든 한국인 직원들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강 팀장의 개혁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한국 풍경 사진들이 회사 연역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교체되었고 메뉴판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식 메뉴는 맨 끝자락에 작게 적혀 있었고 그마저도 볼고기, 비프 디쉬와 같은 단순한 설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의 부임 첫 주가 지났을 무렵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특선데이가 주 1회로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은 곧 강 팀장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 팀장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정자 할머니를 향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 할머니는 다음 주 한식 특선데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비록 메뉴는 축소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 팀장이 주방을 순찰하다 김치 냄새를 맡고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그는 코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치입니다. 발효된 배추. 정자 할머니가 설명하려 했지만 강 팀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콕콕 쑤셨습니다. 또 하루는 정자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이 물기로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녀는 무거운 냄비를 나르다가 그만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강 팀장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깨진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바로 치울게요. 강 팀장은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느리고 실수가 잦아요. 인사 개편 시 이 문제 반드시 적용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강 팀장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현우 대리였습니다. 현우 대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깨진 그릇을 모두 치우고 일을 계속하자 강 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강 팀장이 주방을 나가자마자 현우 대리는 정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현우 대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현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로. 하지만 현우 대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강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현우 대리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강 팀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대리는 가능한 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팀장님, 박정자 여사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요? 박정자 여사님입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강 팀장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현우 대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자 여사님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성실히 일해오신 분입니다. 직원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방금 주방에서 강 팀장은 손을 들어 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대리, 당신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관할이고 내 방식대로 운영할 겁니다. 현우 대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기본적인 존중은 강 팀장은 날카롭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더 말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해했나요? 현우 대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그는 회사원이었고 조직의 위계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현우 대리를 무시하고 다시 서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 대리는 억울함을 참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정자 할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현우 대리는 정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지만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 대리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현우 대리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예비역 사성장군 출신인 윤태준 회장이 회사에 방문하기로 한 전날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미동맹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별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역 사성장군이자 국방부 고위 자문위원으로서 그의 방문은 회사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강민혁 팀장은 아침 일찍부터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과 수행원들은 우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강 팀장의 눈에는 그것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전체 식당을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테이블 배치를 바꾸고 새 식기로 모두 교체하고 장식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작업량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업무가 배정되었죠. 마지막으로 정자 할머니에게 종이를 건네면서 강 팀장은 특별히 무거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자재 창고 전체 정리와 주방 대청소를 맡겠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식자재 창고는 회사에서 가장 큰 창고 중 하나였고 무거운 식자재가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곳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해야 하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뜨려고 할 때 강 팀장은 정자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한식 특선데이지만 내일은 한국 음식 만들지 마세요. 정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팀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모든 메뉴는 서양식으로 준비할 겁니다. 정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강 팀장이 정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는 게 못마땅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해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종 식자재와 도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왔잖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작업량은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육체 노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할머니,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정자 할머니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현우 대리가 창고문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 대리는 창고 안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걸 다 할머니 혼자 하시라고요? 정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뭐. 현우 대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현우 대리는 재킷을 벗어걸고 소매를 척척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힘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저 체력 좋아요. 현우 대리는 이미 무거운 상자를 번쩍 들어옮기고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실 현우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두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정자 할머니는 선반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함께 일하니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창고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대리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팀장이 내일 아침까지 다 하라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 이건 어차피 오늘 다 못해요. 현우 대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허리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다가 내일 일찍 와서 마무리할게요.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미안해, 현우야. 나도 이제 힘이 딸리네. 현우 대리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정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너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 현우 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하다 갈게요. 정자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현우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내일 강 팀장이 완성되지 않은 작업을 보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우 대리는 약속대로 조금 더 창고를 정리한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예 연차를 내고 와서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장 방문 당일 새벽 5시, 정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우 대리가 많이 도와줬네. 그녀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생각했습니다. 현우 대리가 어젯밤 혼자 상당히 많은 일을 해놓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었죠. 정자 할머니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캔을 분류하고 상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땀이 그녀의 이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너무 컸고 물건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그녀는 자신이 제 시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혁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일찍 와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주변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창고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구역은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높은 선반 위의 물건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죠.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오늘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겠네요. 지시한 일을 이렇게 계속 못하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정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과 나눈 웃음, 함께 즐긴 식사, 한식 특선데이의 특별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서 오늘 행사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는 주방 뒤편에만 있으세요.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자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끝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을 내일부터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정자 할머니는 묵묵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인 만큼 완벽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이현우 대리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자 할머니를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저 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현우 대리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현우 대리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곳에서 그녀는 현우 대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 팀장이 창고 상태를 보고 화를 냈고 결국 그녀를 해고했다는 것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우 대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런 현우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오래 일했어. 나이도 많고 사실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이미 정년이 한참 지난 나이인데. 현우 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강 팀장에게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너무 부당합니다. 정자 할머니는 서둘러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현우 대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곧장 강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대리는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현우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대리?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팀장님, 박정자 여사님의 해고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현우 대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펜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팀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현우 대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많은 일을 못했다고 해고라니요. 젊은 사람도 하루 만에 정리하기 힘든 곳입니다. 강 팀장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사내 인사 문제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팀장님, 현우 대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자 여사님은 이 회사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해고하는 건 강 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대리, 당신 직급이 뭔지 잊은 모양이군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현우 대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에 침묵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 팀장은 현우 대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럼 당신도 다른 부서로 보내줄까요? 명심해요. 여기서는 내가 결정합니다. 현우 대리는 그 위협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알겠으면 이제 오늘 행사 준비나 마무리하러 가보세요. 이 대리, 강 팀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현우 대리는 정자 할머니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현우 대리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자 할머니는 현우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고 그녀의 눈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20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인생에는 다 끝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지. 나는 내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 그걸로 충분해. 현우 대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지. 회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멋진 식당을 보여드려야지. 정자 할머니는 밝게 말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강 팀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지시대로 주방 구석에 서서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환영 인사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에 검은색 세단들이 멈춰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이는 가운데 윤태준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윤 회장 뒤로는 조영민 이사와 여러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이 따랐습니다. 모두 정장과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양한 훈장들이 그들의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팀장은 재빨리 윤 회장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회장의 곁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회사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강 팀장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듯 설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조 이사와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그 내용은 강 팀장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투어가 끝나고 강 팀장은 회장과 수행원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과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서양식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스테이크, 구운 감자, 신선한 샐러드, 다양한 빵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져 있었지만 한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오늘은 한식 특선데이가 아니었나? 강 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서양식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나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기대했네만. 강 팀장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 한식은 냄새도 강하고 혹시 드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윤 회장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 팀장, 왜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나? 한국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 중 하나일세. 강 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래대로 한식을 준비해주게. 강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강 팀장은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설거지 그만하고 빨리빨리 한식 만들어요.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빨리 뭐라도 만들어요. 지금 정자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치마를 바로잡고 주방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현우 대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30분만 주세요. 강 팀장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방 전체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쇠고기를 꺼내고 양념장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대파, 마늘을 능숙하게 쓱싹쓱싹 썰면서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집중력이 깃들었습니다. 이모님, 고기는 제가 할게요. 다른 한국인 주방 보조가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곧 여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주방은 다시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쇠고기에 골고루 배고 김치찌개의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파전을 위한 반죽도 준비되었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눈 깜짝할 새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한식 상차림이 뚝딱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나르자.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주방문을 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소매가 걷어 올려져 있었고 손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윤 회장과 박문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그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정자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서자 윤 회장의 시선이 문득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할머니의 손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녀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회장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뒤따라오는 다른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정자 할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회장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베트남 백마부대 야전병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71년 그 폭격 기억나십니까? 정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젊은 장교의 얼굴 윤곽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현우 대리와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작게 떨렸죠. 기억의 파도가 그녀를 거세게 덮치는 듯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그 순간 윤태준 회장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정자 할머니에게 깊이 그리고 완벽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생명의 은인에게 표하는 최고의 존경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혁 팀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그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우 대리와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죠. 예비역 사성장군이자 회사의 창업주가 구내식당 아주머니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한 방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기억, 아픔, 그리고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1971년, 베트남 퀴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의 무더운 공기는 땀과 피, 그리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백마부대 야전병원은 울창한 정글 속에 자리한 임시 천막병원이었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들이 천막을 지탱하고 있었고 바닥은 진흙이 굳어 울퉁불퉁했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내뿜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끊임없이 귓가를 울렸죠. 그 속에서 21살의 박정자 간호장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복은 이미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 도착한 부상병의 상처를 재빨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지혈대, 정자 중위는 한국군 의무병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부상병은 미군 병사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깊은 관통상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정자 중위는 재빨리 지혈대를 묶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야전병원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는 부상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헬기 소리, 의사들의 긴박한 명령 소리. 하지만 정자 중위는 그 혼돈 속에서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강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급박한 소리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병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는 여러 명의 부상병과 한 명의 젊은 장교가 내렸습니다. 의사가 필요하오. 장교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자 중위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장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자 중위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제 부하들을 살려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 중위는 재빨리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3명 모두 총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상태가 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상태가 위중한 병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총상이 있었고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압박대! 빨리! 그녀는 옆에 있는 의무병에게 소리쳤습니다. 링거랑 항생제도 준비해. 그녀는 재빨리 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젊은 장교는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어린 한국인 간호장교가 이토록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자 중위입니다. 저는 윤태준 중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의사를 부르자 다행히 병사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박중희.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병사 정말 위험했을 거야. 정자 중위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후로 윤태준 중위는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점차 그는 정자 중위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는 종종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귀한 초콜릿이나 통조림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71년 5월 12일.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적의 기습이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병원은 아비규환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을 중앙 천막으로 옮겨 군의관이 외쳤습니다. 정자 중위는 재빨리 환자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더니 병원 천막 한쪽에 시뻘건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천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야. 의료진들은 서둘러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중위는 2명의 부상병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다시 자욱한 연기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직 안에 누가 있습니까? 대답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정자 중위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한국군 병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끙끙거리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천막 천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천막을 빠져나온 그녀는 다른 의료진에게 병사를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태준 중위 부대가 고립됐다. 중위는 실종 상태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정자 중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원 철수! 헬기가 대기 중이다. 서둘러. 상급장교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간호장교가 정자 중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정자 중위는 망설였습니다. 윤 중위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딘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몰라. 먼저 가. 난 곧 따라갈게. 그녀는 재빨리 베트콩의 공격을 받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하늘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여 있었고 총성과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 중위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계속 달렸습니다. 윤중위의 부대가 있었던 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처참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윤태준 중위님, 정자 중위는 불타는 천막 사이를 헤매며 외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쯤 무너진 천막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중위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천막 잔해 아래 윤태준 중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자 중이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의 맥박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무너진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죠. 기둥이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윤중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서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윤중이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자 중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중이는 희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정자 중이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자 중이는 윤중이의 상처를 최대한 응급처치하고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불타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피 지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고 환자들과 의료진을 태운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때 몇몇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윤중이를 정자 중이의 등에서 내려들 것에 눕혔습니다. 마지막 헬기가 1분 후 이륙합니다. 다른 병사가 외쳤습니다. 정자 중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다리에서도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윤중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파편에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윤중이는 그때 의식을 완전히 차렸습니다. 그는 정자 중이의 부상을 발견하고 즉시 소리쳤습니다. 이 간호장교도 데려가야 하오. 하지만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중이님이 먼저입니다. 헬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다른 헬기가 곧 올 겁니다. 안 돼. 저 사람도 데려가야 한단 말이오. 윤중이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강제로 들것에 눕혀 헬기로 옮겼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정자 중이는 멀어지는 그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하늘을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일부가 정자 중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안 돼. 윤중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절규했습니다. 헬기 문이 닫히고 그는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와 불길만 가득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헬기는 불타는 야전병원을 뒤로하고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래에는 불과 연기, 그리고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용감한 한국인 간호장교의 희생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깊은 거수경례를 마치고 천천히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회장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회장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그 폭발 속에서 당연히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른 한국 의료진이 저를 발견했어요. 화상은 심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죠. 그녀의 말에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인생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장은 목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혀진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간호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이분은 전쟁 중 수백 명의 미군과 한국군 부상병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주목을 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그때 조영민 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미군 장병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조 이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미군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닙니다. 조 이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에서 우리 미군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입니다. 이분과 같은 한국 의료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수많은 미군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과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조 이사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모두 거수경례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십시오. 윤태준 회장이 먼저 깊이 거수경례를 했고 이어서 조 이사와 모든 미군 장병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에게 보내는 군인들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식당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며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현우 대리도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도 문 밖으로 나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이 순간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잊혔던 영웅이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식당에는 아직도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 이현우 대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 대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 회장은 정자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돌려 현우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대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박정자 할머니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근무라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겐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현우 대리는 할머니의 침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강민혁 팀장이 할머니를 해고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현우 대리에게서 강민혁 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머니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혁 팀장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강 팀장, 이게 사실인가? 강민혁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해입니다, 회장님. 제가 할머니의 과거를 몰랐기 때문에. 회장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미군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네? 그것이 미군의 역할이자 명예일세.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강민혁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조영민 이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 팀장, 박정자 여사님에 대한 해고 결정은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 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누그러지자 윤 회장은 다시 정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부디 계속 이 부대에서, 아니 이 회사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가 싶었죠. 할머니는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광은 우리 쪽입니다. 할머니와 회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식당 전체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은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정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주방 직원이 아닌 존경받는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 팀장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자 그는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팀장은 한국 전통 다과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강 팀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고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천천히 인자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지.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그녀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 강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막 담근 거예요. 강 팀장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화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한식 특선데이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준비되었죠. 식당은 아침부터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즐겁게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할 겁니다.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